시티은행 같은 데는 앞으로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글로벌 금값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거 1,800불, 1,900불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문득 보니까 2,500불, 뭐 이러다가 3,000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근본적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세요. 우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거나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이라는 건 이건 이자 한 푼 안 붙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금값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가 높을 적에는 돈을 예금에 단기로 집어넣더라도 금방 이자가 붙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금은 오히려 소외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단기 금리들이 떨어지면 이거는 오히려 금을 선호하는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낮아질 거다라는 이런 점도표상의 기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금리가 지금 금값 상승에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값이 치솟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어제 날짜 10월 3일 날짜로 온스당 2,677달러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시티은행 같은 데는 앞으로 내년도 들어가면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금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앞으로 금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치를 내놓음으로써 금값 상승에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때서부터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서 저거 미국 경제 혹은 달러를 마냥 믿을 수는 없네 라는 큰 시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어봐야 이자 한 푼 안 붙는 금을 이때는 상당 부분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설사 이자가 안 붙어도 안전한 금이 국가의 위급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2년 3분기에 그간 세계 중앙은행들이 분기별로 금을 한 200톤씩 정도 샀었는데 이때서부터 2배 이상 사기 시작합니다. 3분기에 400톤을 매입을 했어요. 거의 더블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그 2022년도에 사들인 그 금의 그 수량이 평소에 비해서 지금 2~3배 정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세계금협회에 의하면 2021년까지 세계 중앙은행들이 늘린 금 보유량을 보면은 10년 사이에 한 4,500톤, 그러니까 매년 한 450톤씩 늘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 보유 총량의 합계가 약 한 36,000도 정도 된다라고 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한 15% 정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늘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서부터 이 금 보유 속도가 급격하게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450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년 1,000톤 이상을 넘기면서 평년 대비
한 3배 정도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 생산량이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중앙은행이 1,000톤 이상을 사들였다는 얘기는 세계 금 생산량의 3분의 1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겠네요.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건 2022년도에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채 보유액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사실은 그 돈으로 금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중앙은행이 매년 금을 어느 정도 사들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2022년, 2023년 두 해 공이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두세 배 이상, 즉 보통 때는 한 400~500톤, 심지어는 한 200~300톤 이렇게 샀었는데 최근 2년간 지금 1,000톤 이상씩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지금 금 가격 상승의 요인입니다. 네. 중앙은행이니까 뭐 일단 규모 자체가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일반 개인이 사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다른 이유는 그 달러의 헛발질이 부른 부메랑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 챕터 제목은 달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옛날에는 달러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네. 즉 1999년도만 해도 한 71% 정도가 미국 국채였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59%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고 지난 20년 사이에 71%였던 게 59% 이하로 줄어들면서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이제는 미국 달러 대신에 금을 쌓겠다라는 이제 그런 추세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극적으로 어떤 때 특히 가장 가셔야 되겠냐면 팬데믹 사태가 들이닥쳤을 적에 미국 재무부가 그때 3조 3천억에 달하는 국채를 일시에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조 3천억 달러 중에서 시장에서 인수된 금액은 한 1조 7,700억 달러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연준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인수한 금액이 이때 1조 5,600억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소진이 안 돼가지고 수요가 없어서 연준이 인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선은 세계 중앙은행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자취를 감추고 3조 3천억 중에서 세계 중앙은행이 인수한 금액은 40억 달러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앙은행들은 이때부터 손을 딱 끄는 거예요. 원래는 세계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사줘야 되는데 2020년 이후서부터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 갖고 있던 미 국채 보유액인데 이게 2011년도만 해도 1조 3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지금은 8천억 달러도 깨져가지고 7천억 달러 정도뿐이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흐름이 계속 미국 국채를 중국은 내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값은 지금보다도 원래는 훨씬 더 올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금값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의 의문인데 원래 달러의 대체 재산이 금이에요. 네. 그러면 달러 발행액이 10배 정도 오르면 그래서 달러 가치가 10분의 1로 희석이 되면은 금값은 원래 가치에 맞기 위해서
이게 10배 정도 오른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4년간 달러를 비롯한 세계 기축통화들은 10배 이상 그 발행량이 불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금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즉 이거를 속시원에 답해줄 특별한 그 팩트가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금값이 상승하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굉장히 억눌렀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10여 년 사이에 세계 4대 기축통화의 통화 발행액이에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던 그 노란 색이 중국의 위안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즉 팬데믹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위안화 발행액이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달러 규모로 측정했을 때. 그런데 위안화는 팬데믹 사태 때 팬데믹 봉쇄 정책을 쓰면서 더 이상 돈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이때. 다른 세 통화는 이때 엄청난 돈을 발행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4개 통화 중에서 발행량이 가장 적습니다. 위안화가.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발행한 거는 유로화입니다. 지금 여기 청색선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팬데믹 이후에 통화를 가장 많이 발행해서 달러보다도 지금 발행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 선이 이게 달러의 발행액이고 세 번째 초록선이 그 조그만 나라 일본의 발행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조그만 나라도 엄청나게 돈을 발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한 총액의 금액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10배 이상의 유동성이 늘어난 거예요. 유동성은 사실 더 늘어났어요. 이건 보는 통화 발행액만 10배가 늘어나고 유동성은 여기 M2로 가면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즉 이렇게 돈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그래서 세계 각국은 그 인플레의 그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안화는 이때 그 통화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디플레이션에 시달릴 정도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안정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통화가 많이 발행됐으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랐냐면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과거에도 금은 시장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틈만 되면은 미국은 금 선물 시장이나 은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공황 때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근본이 되니까 달러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때 루즈벨트는 금준비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금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금을 거래하거나 소유를 금지시킵니다. 이걸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을 온스당 20.67달러에 전량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자그마치 69%를 인상을 해요. 네. 이러한 사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지속돼 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금을 자유롭게 소유하게 된 거는 1975년 이후에나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40년 동안은 미국 국민들은 전혀 금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거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도에 루즈벨트는 금만 가지고도 달러 발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복본위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합니다. 즉 금뿐만 아니라
은을 기초로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미국만 복권을 제도로 가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죄 끌어들여 가지고 은을 매수해서 이런 복권 제도에 이제 협력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유럽에 제공했던 채광 같은 것도 미국은 은으로 받겠다는 약속까지 해서 은을 세계 통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때 미국은 은매입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은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해서 은 가격을 급등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를 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인데 중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은본위제 국가를 갖고 있었어요. 중국은 옛날서부터 은본위제를 썼는데 고대로부터 가장 많은 은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가 은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중국의 은본위 제도는 본의 아니게 이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화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로 인해서 장개석 정부가 모택동한테 패배한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런 미국의 금시장이나 은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금시장이나 은시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금선물 시장에 개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지 않아도 미국 달러가 문제를 일으켰고 미국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그 시각이 앞으로 미국 경제를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저 달러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특히 이때 중국이 외환보유고의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으면서 심지어는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 담지 않고 금 비중을 늘리겠다. 네. 이로써 이때 사실은 미국이 큰 그 쇼크를 당했습니다. 즉, 앞으로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하고 직결돼 있구나. 즉, 달러에 대한 불신이 달러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겠다고 나서는구나. 라고 해서 이때 미국 정부가 아주 독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때는 시각 자체가 월스트리트에서도 헤지펀드들이 앞으로는 금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지 소로스나 폴 존슨이 금에 대량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독수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우선 단기 금리를 대폭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금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연속 인상을 해요. 그러고도 금 가격이 안 잡히니까 시장에 현물을 대량으로 투매를 합니다. 그래서 온스당 이때 2,000불 가까이 올랐던 금 가격이 여러 조치들로 인해서 1,300불 내로 급락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오른편에 보이는 이 그래프인데 2,000달러까지 오르던 게 1,300불 내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사실 금 채굴 생산 단가가 한 1,200, 1,300불 수준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밀어붙일 때까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1,300불 내에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202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다시 2,000불 선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사례가 이제 2020년도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팬데믹 사태로 해서 세계 유동성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즉 이렇게 세계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금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온스당 2,000불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도 기이하게
금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때 많은 그 거시경제 학자들이 이제 금값 3,000불 넘어가고 뭐 계속 이런 얘기했어요. 장기 맞아요. 상승 트렌드의 추세 네. 깨졌다, 네. 올라간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하락하면서 욕 많이 먹었죠.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